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건축 오방TV입니다. 지진과 내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편에 건물의 내진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설계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잘하고 시공을 견실히 하고 콘크리트와 철근 배관을 잘해도 집안이 연약하면은 지진에 견딜 수가 없죠. 지진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건물을 지지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나라의 좋은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토가 있죠. 이 표토는 다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풍화대가 나옵니다. 풍화대. 이 풍화암이 조금 풍화되면 이렇게 되고, 조금 더 풍화되면 이렇게 되고, 많이 풍화되면 풍화토가 되죠. 그 밑에 예남이 나오고 경암이 나옵니다. 이건 좋은 집안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양질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려갈수록 집안이 단단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표토를 걷어내고 풍화토 정도는 2, 3층, 조금 더 내려가면 5층 전후, 좀 더 내려가면 10층 전후, 15층 이상은 좀 더 많이 내려가야겠죠. 이것은 계략적인 것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건물, 높은 건물은 집안 조사를 실시한 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토질은요. 저는 토질 전문가가 아니고 현장 시공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략적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기초 집안으로 부적당한 토질. 땅을 파보면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에는 기초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갯벌같죠. 모래같죠. 이거는 실터질까지 아주 미세합니다. 모래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이런 논흙, 진흙, 이런 땅에는 기초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기초 집안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너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자료에 의한 방법, 자료. 옆에 인근 건물을 건축할 때 어떤 땅이었나, 어떤 땅에 기초를 설치했냐, 이걸 참고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터 파보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한번 파봅니다. 위에 논흙인데 밑에 파보니까 좋은 땅이 나오더라.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죠. 이는 보통 저층, 중층에.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것은 지질 조사를 합니다. 소위 보링하고 시추한다 그러죠. 그래서 정밀하게 집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층, 고층이 5층일 수도 있고 10층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인근 건축물 기초 시공한 것을 자료로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심지에서는 이런 빌라 3층, 4층, 5층 이런 건물이 많죠. 10층 이하. 그런데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으면 이 건물 지을 때 어떤 땅이 있는가 이걸 참고하면 도심지에서는 별 문제가 없죠. 어떤 땅이 있는데 옆에도 비슷하겠죠. 이런 걸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층 이하 또는 5층 이하 주로 빌라 이런 거겠죠. 5층 이하 건물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10층도 가능합니다만은 이걸 참고하는 것입니다. 옆에 공사한 기초 토지를 보고 참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도 잘 지고 이쪽도 같이 지었는데 여기 만약에 하천이고 수로다 하면 이 부분은 대매운 토사라고 봅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건축할 때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천변, 수로변. 여기는
이만큼 파쓸 수 있어요. 파고 흙을 갖다 메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터 파보기 한다. 구덩이 파보는 거예요. 내가 집질 자리를, 이게, 여기는 지금, 뭐 표토가 불량하겠죠. 노록, 뻘, 뭐, 쓰레기 오염된 땅, 이런 흙은 걷어내고, 파보니까 밑에 좋은 땅이 나오더라. 붕화토. 이런 빛깔이 좋은 땅입니다. 붕화토가 나오고, 좀 더 하니까 더 단단해요. 붕화암이 보인다. 뭐, 그 밑에 연암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지층을 확인한 후에 여기 기초 설치해도 되겠죠. 물론 뭐 5층 또는 10층 이하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초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 기초 설치가 되는 이 땅을 걷어내야겠죠. 불량토니까, 표토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밑에 이런 땅이 또 보이더라면 더 파봐야겠죠. 더 파봐야 됩니다. 이 밑에 이런 땅이 안 나오고 붕화토가 안 나오고 이런 토질이 보이면은 더 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여기 설치하는데요. 파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량한 토질이에요. 토사예요. 그러면 그만큼 걷어내고 좋은 흙으로 붕화토 또는 붕화암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흙으로 대메우고 다져서 그 위에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정 규모 이하는 뭐 3층 전후로 할까요? 5층 전후? 잘 다져야겠죠. 또는 이 깊으면은 뭐 3m나 되면은 잡석을 채우고 양질의 흙을 붓고 다지고 또는 여기 콘크리트를 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또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땅은요, 표토를 걷어내고 불량한 토사를 걷어내면은 붕화성 토질이 나옵니다. 붕화토 또는 붕화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암이 나온다. 이는 굉장히 양호한 집안의 땅입니다. 그런데 표토를 걷어내고 보니까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불량한 토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만 좋으면 안 되죠. 이 밑에 더 단단해야 되는데 여기보다도 이 땅이 더 연약해요. 중간 지층이 대매였구나, 뻘이거나 모래층이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땅을 확인을 해야 된다. 적정 규모 이상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지질 조사해 보면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이 보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링하면 이렇게 나와요. 표토 걷어내니까 좋은 땅이 나왔는데 그 밑에 약한 땅이 나왔다. 근데 그 밑에는 굉장히 단단하다. 중간층이 연약한 지층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요. 지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시험 해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한 내용인데요. 표토를 걷어내고 파니까 붕화토가 나오고 또 붕화암이 나왔어. 굉장히 좋은 토질인데 근데 이 너무 파내면 이렇게 파보니까 굉장히 깊잖아요. 지지층이 여기인데 지지층이 이때는 바위를 박습니다. 3m 이상 정도 되면요. 뭐 상황에 따라서 3m 정도면 잡석 채우고 콘크리트 치고 잡석 채우고 콘크리트 치고 또는 그 위에 양질의 붕화토를 다져서 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3m 이상 되면 바위를 박아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지하를 내리면 되겠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이 3m 이상 되면 바위를 박아야 되는데 안 되면 지하철을 내리면 되죠.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보면 치안 깊이인데 치안한다 그러죠. 이 나쁜 흙을 걷어내고 양질의 흙, 마사보다도 붕화토라 그런 게 좋습니다. 이 붕화암이 붕화되면은 붕화토가 되니까 이런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것이 깊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에 파보니까 여기 걷어냈단 말이죠. 잡석을 채우고 붕화토를 채우고 다지고 뭐 이런 방법도 있다.
만약 이게 대규모면 이것도 안 되죠. 파일을 박아야겠죠. 대규모면.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2, 3층, 5층 정도는 2, 3m 걷어내고 좋은 흙으로 또는 잡석과 콘크리트로 채우면 된다. 취한한다 그러죠. 이 부분이 원래 불량한 땅이니까요. 걷어낸 거예요. 걷어내면은 이만큼 뭘 채워야 되잖아요. 붕화토, 붕화암을 채우고 또는 잡석을 채우고 붕화토를 채우고 잘 다져야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밀조사입니다. 지질조사하는 것입니다. 지질조사는 보링한다 그러죠. 보링을 하면요, 땅속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봅니다. 주상도 얘가 1번 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어떤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표토인데, 1m까지는 표토다. 이거는 못 쓰는 땅이에요. 걷어내야 되겠죠. 3m까지 봐보니 일반 토사다. 이것도 불안한 땅입니다. 또 5m까지 보면 모래층이 나온다. 이것도 불안합니다. 그 밑에 보면 실트다. 굉장히 입자가 가는 진흙 내지 모래, 갯벌 이런 땅이겠죠. 실트는요. 그 밑에 자갈층이 나온다. 자갈이 굴러다닌다. 그 밑에 내려가 경합니다. 이런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땅속은 여러 가지 이로 변화합니다. 다음 걸 보면요. 이거 보면 이 보링 조사인 겁니다. 표토가 1.5m를 걷어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사질 점토가 있다. 이게 모래가 섞인 진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가는 자갈이 있다. 굵은 모래하고. 그 밑에 실태질. 이게 굉장히 모래보다 더 가는 아주 미세한 분말 같은 뻘층. 굉장히 가는 모래. 뭐 이런 걸 실트라 그럽니다. 굉장히 안 좋은 땅이에요. 기초로서는요. 그 밑에 점토질 모래가 나오더라. 모래가 섞인 진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방송하는 오늘 계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N치라고 되어 있어요. N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땅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 보면 10, 20, 30, 40 있죠. 이게 뭐냐면요. 추를 땅을 떨어뜨려 가지고 30cm를 파는데 30cm를 파는데 몇 번 추를 떨어뜨리면 30cm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30cm 파는데 추를 10번 떨어뜨린다. 20번 떨어뜨린다. 30번 떨어뜨린다. 40번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30cm 파는데 10번보다는 40번을 떨어뜨리면 더 단단하겠죠. 여기도 보시면 추를 여기는 10번 떨어뜨리니까 30cm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는 20번 떨어뜨려서 30cm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30번 떨어뜨려서 30cm 파는데 점점 내려오면 단단한 땅이 되겠죠. 이 부분은 다시 상세하게 방송할 예정인데요. 대충 말씀드리면은 30 이상 돼야 저층도 기초로서 가능하다. 또는 뭐 중고층은 40, 굉장히 높은 고층은 5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질조사 보고서에 나온 주상도라고 합니다. 주상도. 땅속에 단단함이 내려갈수록 단단합니다. 여기는 약해졌죠. 땅이요. 이러면 하면 단단해지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이 표토는 뭐 한 서너 번, 네댓 번 하니까 30cm를 땅을 파버렸죠. 추를 떨어뜨리는데. 여기는 15번 떨어뜨리니까 30cm 팠다. 여기는 내려가면서 더 단단해졌는데 약해졌죠. 이거는 5번 떨어뜨리니까 30cm 파버렸다. 이 자갈청은 20번 이상 떨어뜨리니까 30cm 파지더라. 경암은 뭐 40번, 30번, 40번 내려가면 더 단단한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30 이상일 때 기초를 설치할 수 있다면 이런 땅은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와야겠죠. 7m, 9m까지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별도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주상도 예 3인데요. 지질 주상도 구체적인 어느 공사장이 예입니다. 이렇게 지질 조사, 이 구멍을 판 거예요, 땅을요. 보링한 거예요. 이 땅이 경사하시나 봅니다.
여기 보면 수치가 막 나오죠. 30cm 파는데 4번 만에 추를 떨어뜨리니까 30번 들어갔다. 이건 6번 떨어뜨리가 30번 들어갔다. 이건 14번 떨어뜨리가 30번 들어갔다. 이거는 10번 떨어뜨리가 30번 들어갔다. 지층별로요. 토종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걸 N값, N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4에 30, 6에 30, 14에 30, 10에 3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타격 횟수입니다. 관이 깊이 30cm입니다. 30cm 파는데 추를 4번 떨어뜨렸다. 약하죠, 땅이. 6번은 좀 단단하죠. 14번은 단단하죠.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더 단단해야 되는데 약해지죠. 이 지중은 땅속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려갈수록 단단한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멍을 파봐서 하는 겁니다. 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별도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 액상화 이런 말죠. 뭐 포항, 경주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원래 그 토질공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몰랐었는데 포항, 경주, 물산 등지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집안이 액상화됐다. 액상이 물렁물렁해졌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자, 액상화가 뭔지 정의를 한번 볼까요? 땅 속에 너선 모래가 모래알 사이에 모래 압력이 지진 흔들림이 일시적으로 물이 올라와요. 모래알이 막 이완되는 거죠. 모래알이 물에 뜨는 거예요. 또 다른 정의는 포화됐다는 거예요. 모래가 물에 꽉 잠긴 거죠. 포화됐죠. 충격은 뭡니까? 진동이죠. 지진을 받아 입자가 재배열된다. 막 흔드니까 깔아앉잖아요. 우리 채로 치면 이렇게 물에 넣으면 깔아앉잖아요. 무거운 거는 깔아앉고 가벼운 건 뜨고 재배열되면 수축하면 큰 과잉 간극 수압이 유발됐다. 이런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효응력과 전단강도 크게 감소되고 모래가 유체화됐다. 모래가 물처럼 물렁물렁하다. 물에 그냥 모래를 갖다 부어놓은 거예요. 그럼 모래가 막 많은 물에 모래를 갖다 놓으면 모래가 막 흔들리잖아요. 땅속 이런 현상을 액상을 한다. 그러면 지방 강도가 하나도 없다. 물컹물컹한 땅에다가 건물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강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래알이 깔아앉죠. 깔아앉으면 조멸이지죠. 모래는 물보다 무거우니까 깔아앉는다고요. 그 밑에 위에는 물만 뜨는 거죠. 그럼 지 표면이 깔아앉는 거죠. 땅 표면이 깔아앉는 겁니다. 이걸 집안 액상화를 합니다. 액상화 세 가지는요. 땅 속에 모래, 그 진흙같이 알갱이가 고운 거, 그 땅이 다져지지 않아가지고 그 응성한 느슨한 땅, 그 다음에 지하수가 높단 말이에요. 얕은 지하수는 뭐냐면요. 지하수가 1층 바닥이 건조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오면 이 세 박자가 맞으면은 집안이 액상화 되어버린다. 물렁물렁한 거죠, 뭐. 기초 밑이요. 이걸 액상화라고 합니다. 집안이 땅이 영락해가지고 지진이 오면 지하수도 올라오거든요. 지하수가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 지하수가 올라오면 땅 속이 그냥 물컹물컹해진다. 주로 모래, 진흙, 실터 이런 층입니다. 약한 층. 또 갖다가 매운 땅은 얼마나 단단하지 못하죠. 뭐 이런 등등 집안은 지진이 오면은 지하수가 터지면 지하수가 올라오면은 땅 속이 완전 물반 흙반이 된다. 그걸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 지진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액상화 한번 볼까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 땅 속에요. 땅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지진이 온다 이제. 집안이 막 요동치죠. 그 건물이 막 흔들린다고요. 그러면 물이 올라가죠. 물이 이게 푸른색은 물입니다. 물이 올라가고 모래는 깔아앉아 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조밀해지죠. 다져지죠. 물 다짐한다 그러죠. 우리 모래 갖다 보면 물 다짐하면 모래가 처음에는 부슬부슬해 물을 다지면 밑에는 단단해져요. 물은 위에 뜨고 모래는 깔아앉아 붙죠. 그럼 여기 물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물 위에. 그 밑에는 단단한 집안이 되고 이걸 액상화라고 합니다. 집안이 지진이 오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수위가 높을 때 물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없겠죠. 조금 흔들리겠죠. 땅만 물이 이만큼 올라오고 물 다지면 모래가 가라앉잖아요. 모래나 진흙이나 아주 입자가 가는 걸 가라앉거든요. 이 가라앉은 부분이고 여기 밑에는 단단한 땅이 되겠죠. 여기 보면 다져진 모래에 지하수가 분출된 거예요. 물은 올라오고 모래는 가라앉고 이 다져진 모래예요. 다져진 집안. 뭐 그 밑에는 단단한 땅이다. 뭐 풍화 토도 풍화암에 암 내지 풍화암에 근접하는 풍화토 뭐 이런 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약 집안은 뭐냐? 모래, 흙, 진흙 밀도가 낮죠. 손으로 잡으면 부슬부슬하죠. 진흙도 물이 들어가면 그냥 쫙 퍼져버립니다. 진흙. 순, 점토. 진동이 오면 파동이 있죠. 막 흔들죠. 그물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 그물이 뭐 성할 수가 없겠죠. 파괴되거나 전도되겠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연약한 땅에는. 이런 현상이 겁나죠. 그러면 X사 발생 가능한 가능성 높은 집안은 뭐냐? 대지 조성할 때 흙을 갖다 붓죠. 뭐 불도저를 깎고 갖다 메워 그러죠. 이런 땅. 그러나 이전에 섭지였다. 밑에가 뭐 연못이나 이런 갖다 메웠겠죠. 지하수가 높을 수 있어요. 제방을 만들기 전에 이전의 하천, 강가죠. 이런 데 모래가 진흙이 퇴적이 많이 됐을 거고요. 해안가, 하천가 마찬가지. 해안가는 뭐 모래가 많이 퇴적돼 있겠죠. 골짜기도 마찬가지죠. 골짜기도 깊게 매립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위에 뭐 건물을 짓는다. 이런 땅은 지진이 오면은 액상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지진은 아니래도요. 이런 땅에는 지진을 고려하지 않아도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이런 땅은 피해되고 필요하면 그 밑에 기초 밑에 지정이라고 합니다. 기초 밑을 보강하는 거 지정. 말뚝을 박거나 집안을 치환하거나 이런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땅은요. 지진이 아니라도 적정 규모 이상 건물은 지을 수 없어요.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이런 땅은 건물을 안 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 시골에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내 한가운데는 옆에 4층, 5층 짓죠. 빌라 연례. 그 옆에 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지으면 돼요. 땅 파면 뭐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래. 그런데 저 전원주택 논밭에다 집 지었다. 집이 아무도 없어요. 내만 집이에요. 나홀로 집이에요. 표면 보고 땅이 단단하다고 보고 그 집을 지으면 위험하다. 적어도 뭐 3층짜리, 5층짜리 정도 같으면 한 3m 정도는 구덩이를 파보는 게 좋습니다. 위에 논밭, 논흙, 바닥 걷어내고 그 밑에 어떤 땅이 나오는지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풍화토, 풍화암 정도가 걸리는 땅이 나오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한 다음에 3층, 5층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1, 2층도 마찬가지예요. 논밭에 지을 때는요. 위에 표면이 단단하다고 그 땅 보고 그대로 뭐 조금 파가지고 50cm, 1m 파서 기초 안 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집안은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내 한가운데 뭐 연립, 원룸, 뭐 이 아파트가 있는 시내 밀집된 데는 그 인근에 있는 걸 참고해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떨어진데 강가다, 하천가다, 논밭이다. 이것은 규모가 크면
5층 내지 10층 이상이 된다면 지질 조사를 해봐야 되고 1, 2층도 포크레인으로 한번 파보는 겁니다. 위에 논업 바닥을 걷어내면 뻘을 걷어내면 밑에 어떤 땅이 나오는지 그런 다음에 건물 기초를 안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질 조사하고 기초 지반 결정하는 절차 이거는 비교적 전문 영역입니다. 일반인 건축주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지만은 건축 기술자, 초보 기술자는 필히 이 개념을 갖고 공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